청산별곡은 되게 자주 나와. 되게 자주 나와서 너희들이 한 번쯤, 두 번쯤, 혹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제목부터 먼저 좀 볼게.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그냥 푸른 산이야. 뒤에 있는 별곡은 그냥 노래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지? 푸른 산을 노래한다는 거야, 푸른 산. 근데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 푸른 산이라고 말하는 이 청산이 사실은 시적 화자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거든. 정확하게 뭐 공간적 의미로서의 산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꿈꾸는 세계, 그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처음에 1연부터 보자고. 좀 길어. 총 8연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가요들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이렇게 연이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연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거든. 이렇게 연이 구분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분연체 뭐 이렇게 불러. 혹은 뭐 분절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는 이제 연 구분이 있다는 거야. 봅시다.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 보통. 이 살얼이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거든.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주류적인 해석은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요. 살고 싶다. 살얼이 났다도 마찬가지. 살고 싶구나 정도로 간다. 어디에서? 청산에서. 청산에서 살고 싶다. 우리 요런 구조 여러 번 봤지? 그치? 어떤 구조라고 한다고? AA, BA 구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 AA, BA 구조에 대해서 이 선택지에서 종종 다루거든. 윗글에, 위 작품에, 혹은 가 작품에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지? 항상 지문 밑에 보면 첫 번째 문제 나오잖아. 뭐 내신 수능 할 것 없이. 그럼 AA 구조를 활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된다고. 뒤에 얻는 어떤 효과까지 나오겠지, 그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운율 형성이야. A를 반복함으로써 얻는 운율 형성.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B의 강조야. 근데 B만 강조되는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우리가 잘 봐. 한 행에서 세 어절은 똑같은 내용이고 하나만 딱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도드라져 보이는 건 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A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 A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가 강조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형태를 지닌 B가 또 부각되는 효과도 있다는 거지. 됐지?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고, 그냥 AA, VA 구조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알겠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까지 머릿속에 좀 담아주라. 청산에서 살고 싶대. 거기서 머리랑 할 때는 머리는 머루야. 산 열매. 달래 마찬가지. 머루랑 달래를 먹으면서 청산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이 머루랑 달래는 산에서 나는 열매라서 뭐 그렇게 귀한 것들이 아니거든. 그치? 이걸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느냐. 소박한 그렇게 귀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꿈꾼다. 뭐 이 정도로 더 이상 나갈 건 없어, 사실. 2연 가볼게. 울어라 울어라 새여. 이것도 여러 의미의 해석이 가능한데 주류적인 해석은 우는구나 이렇게.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새라는 소리가 지금 나왔지. 자고 우는구나. 자고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야.
라와를 쌤이 한번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이거 어떤 의미인지. 만흥할 때 쌤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만흥 기억나? 만흥. 소부허유 이야기 해줬었잖아. 그치? 그때 그 내용 앞에 어떤 게 있었어? 누고셔 삼공도곤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라고 있었잖아. 초장에. 그치? 그 다음에 중장이 이제로 헤어보니 소부호유가 약도더라. 기억나지? 그치? 그때 만승, 아니, 삼공도곤 할 때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잖아. 그치? 도곤을 어떻게 해석했어? 뭐 보다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치? 그때 쌤이 옆에다가 나와도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얘도 무엇 보다 이런 뜻이라고. 무엇 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널이라는 건 너고, 그치? 이 너는 새를 말하는 거야. 새, 너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그런데 나는 너보다 시름이 한이란 말은 많은 혹은 큰, 시름이 너보다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여기에 요 새가 자고 일어나서 운대. 새는 울 수 있어 없어? 새는 울 수 없다 알겠지? 우리가 새가 운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야. 동물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유정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감정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국어에서 이 동물들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표현은 못하는 존재.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지. 근데 얘가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건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거든. 슬픈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의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우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화자 대신에 표현한다고 보는 거거든. 이 화자의 감정이 들어간 대상이다.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봐. 아침에 새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저귀는 건 그냥 당연한 현상이잖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근데 그걸 슬픔이 많아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그 슬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내 걸 이 새한테 집어넣은 거지. 그 집어넣는 방식을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그렇지? 이렇게 감정이 이입된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부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쌤이 말했던 표현상 특징 문제에서 선택지로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 혹은 보기를 달아주고 혹은 새에다가 이렇게 기억 이렇게 기호를 달아서 내신 시험 같으면 어떻게 나오겠어? 위 작품에 밑줄 친 기억과 같은 시적 기능을 하는 대상이 드러난 것은 해가지고 선택지에 여러 시들을 그냥 뿌려버리겠지. 그치? 그 중에서 밑줄 딱딱딱딱 쳐놓고 감정이입이 된 대상, 객관적 상관물을 고르는다. 그치? 예. 늘 잘 나오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문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는 거야. 내가 더 심하다는 거지. 내가 걱정이 더 많다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시적 화자는 지문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보면 시름이 많아. 그렇지? 이 시름이라는 건 걱정, 근심이거든. 걱정, 근심이 많은 상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걱정, 근심이 많은 상태에 있는 시적 화자가 지금 청산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거든. 그치? 이 말은 우리가 맥락상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아? 지금 근심, 걱정이 많은 시적 화자가 나 청산에 가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건 청산에서는 이 걱정, 근심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청산은 시적 화자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 이연까지 읽었을 때는 그 바라는 것이라는 건 걱정, 근심이 해소되는 것. 됐지? 3연 가볼게.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제 AA, BA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지? 가던 새 할 때 이 새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여기서는 지금 밭으로 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가던 그러면 갈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꼭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아. 청산별곡에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작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 이게 청산별곡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작자층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농민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농민. 농사 짓는 농민. 근데 어떤 농민이냐? 땅을 잃은, 어떠한 이유에서 땅을 잃은 그런 농민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해석한다고. 됐지? 두 번째는 여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어떤 여인? 이별을 경험한 여인. 이런 화자로 보기도 한다. 이별을 경험한 여인이 작자층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갈던 밭은 뭐가 될 수 있느냐? 떠나간 님이 될 수 있다. 님을 새에 비유한 거지. 되지? 다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기로 해요. 네, 지식인인데 그냥 지식인은 아니고 무인, 문인이 아니라 무인. 예를 들면 우리가 받는 사람도 있겠지. 누앙사 같은 데 나오는 박인로 같은 인물. 이제 전쟁터 몇백 전 누비면서 여러 공을 세우다가 마지막에 가난해지고 몰락해서 밭도 없고 소도 없고 소 빌리러 갔다가 괜히 무시만 당하고 초라한 그런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가지는 그런 몰락한 무인의 모습으로도 본다고 우리가. 요 세 가지의 작자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작품에 드러나는 어떤 구절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갈던 밭은 농민, 그 다음에 떠나간 님은 이별한 여인. 만약에 이제 좌절한 무인으로 보면 가던 새는 동료로 봐. 동료. 나랑 같이 전쟁에 같이 나가서 함께 싸웠던 그런 동료. 난 그 동료들에게서 이제 떨어져서 떠나와서 혼자 그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처지가 된 거거든. 이제 좌절해 버렸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좌천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 아래라는 건 물이라는 게 물이거든. 물. 근데 우리가 물불 할 때 그 물이 아니라 얘는 세상이야. 우리가 흔히 속세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야. 즉 세상에서, 속세에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갈던 밭과 떠나간 님과 함께 싸우던 동료를 떠올려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떠올려 본다. 본다라는 의미는 떠올린다.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름, 큰 시름, 걱정, 근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우리 아는 거지. 그지? 작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분명히 물어본다고.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내.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잉 묻은 장글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지? 요 구절도 작자층에 따라서 해석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적어볼게 쌤이. 저 앞쪽에 가던 새 같은 경우 적었으니까 이 가던 새는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기를 좀 보고 뒤에 이제 잉 묻은 장글, 잉 묻은 장글은 각각 어떻게 보느냐? 농민이면 이끼가 묻은 쟁기 이렇게 봐. 이끼 묻은 쟁기. 실연한 여인이면 이끼가 묻은 은장도 이렇게 보고, 좌절한 무인이면 이끼가 낀 무기, 병장기라고 하지, 그지? 이렇게 본다. 해석이 달라지지. 쌤이 대학 다닐 때 전공 시간에 그 고전시론을 하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그때 수업 이제 진도가 청산별곡이었거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가던 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잉 묻은 장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때 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 그냥 잉 묻은 장글하고 요게 이끼의 요 소리 정도 비슷하고 쟁기 할 때 요 소리가 좀 비슷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희도 그런 생각 드나? 안 들어?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야. 쌤 그때 좀 이런 좀 당돌한 생각이 들었거든. 교수님 지금 살짝 좀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뭣도 모르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 교수님, 이렇게 해석이 조금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건 좀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날 보면서, 그때 그 수업에 한 100명 있었거든. 날 보면서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가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하냐라는 그런 표정이었어. 내가 딱 느끼기에. 그러면서 이거는 이 당시에, 전후에 이 작품이 창작됐다고 보는 그 전후의 시기에 수많은 문헌 작품들, 문학 작품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 조사를 해서 문헌을 다 검증을 해서 고증을 해가지고 잉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작품에서 이끼로 쓰이는 걸 다 찾은 거야. 장글이라는 게 쟁기로 쓰이는 문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걸 다 찾은 거지. 그래서 그 수많은 문헌들을 고증한 결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해석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수업 마치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쌤이 유독 좀 쌤들한테 많이 불려가는 것 같아. 마치고 그 교수님 연구실에 갔더니 앉아봐라 이러면서 음료수 하나, 그때 비타 500인가 뭐 하나 꺼내주고 마시라고 하더니,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참 좋지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 네가 생각하는 그 고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정도 단순한 수준의 작품 연구, 문학이 아니다. 선생님은, 교수님은 20년, 30년 동안 고전 시만 연구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앞으로 내 얘기를 100%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걸 나한테 이제 얘기를 자꾸 해주더라고. 여자 선생님이었거든.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이 연구 업적이 좀 대단해. 좀 제법 인정을 많이 받은 교수더라고.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고. 몰랐지 그때는. 뭣도 모르고 억지 아니에요 이랬던 거지. 20, 30년 연구한 사람 앞에서 개뿔도 모르는 신입생이. 그 뒤로 그 선생님 수업 때는 질문을 안 했어. 이렇게 해석된다 알겠지? 그걸 가지고 뭐 이끼 묻은 쟁기, 이끼 묻은 은장도, 이끼 묻은 쟁기는 이해가 되지. 그렇지? 땅을 잃었으니까. 그렇지? 쟁기가 있어도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쟁기는 쓸모가 없으니까 이끼가 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끼가 낀 은장도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얘는 이제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별한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은장도 보통 우리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너희가 알기로는 어때? 과일 깎아 먹어.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괴한이, 혹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성이 이게 가슴 속에서 조만한 이 손가락만한 칼을 딱 꺼내가지고, 그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 자기 목에 갖다 대지. 그치?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난 여기서 자결해버릴 거다. 이게 사실 근데 좀 잘못된 거야. 일반적으로 잘못된 인식이야. 은장도는 호신용이야. 괴한이 날 덮치려고 하는데 괴한을 찔러야지 날 왜 찔러? 그치? 근데 이걸 이 남성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남성들이 미화시켜가지고 여성들이 지니고 있던 은장도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준 남자 이외에 다른 남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덮치려고 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라고 미화를 해왔어, 남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근데 이거 호신용이야. 이제 덮칠 애를 찔러야지. 날 찌르면 안 되고. 그치?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거야. 임과 헤어졌기 때문에 이 여성은 지킬 정절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쓸 일이 없는 거야, 이거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끼가 끼었다. 뭐 이렇게 본다. 좀
굉장히 좀 경도된 인식이지.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잖아. 남성 중심이잖아. 임과 헤어졌다고 해서 은장도가 쓸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은. 그치? 그 다음에 병장기는 뭐 이것도 이해가 되지. 무기 좌천돼가지고 더 이상 뭐 전쟁도 못 나가고, 그지? 관직에서 밀려나 버리면 뭐 칼 쓸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끼가 낄 수 있다. 요 뒤에 똑같고, 그지? 그 다음 형 가볼게. 아, 지금 후렴구 얘기 쌤이 안 했었는데 요 후렴구야 그냥.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요거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간혹 TV에서 간혹 나와. 간혹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주문을 외워보자 할 때 뭐 얄리얄리 얄라숑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더라고. 후렴구가 의미 없대. 의미 없는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해놔. 쌤이 여기 제일 위에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볼게.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여기에 보면 후렴구가 어떤 느낌이야? 밝고 경쾌한 느낌, 어둡고 무거운 느낌. 이 둘 중에 한쪽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자 그러면 어느 쪽이겠어? 밝고 가벼운 느낌이지. 왜냐면 울림 소리가 되게 많거든. 여기에 리을 소리가 굉장히 많고 이응 소리가 굉장히 많아. 리을과 이응 같은 이런 울림 소리를 많이 활용하면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들거든. 그치? 우리 노래 부를 때 랄랄라 하면 밝고 경쾌하단 말이지. 그치?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후렴구는 지금 이 시의 주된 내용, 주된 정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그치? 다른 내용들은 지금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 잃고 임과 헤어지고 막 좌천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인데, 그치? 그에 비해서 후렴구는 너무 밝고 경쾌하거든. 이게 왜 안 어울리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안 어울리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후렴구가 오히려 이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를 부각한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극성을 강조한다. 이 지금 다 비극을 겪고 있거든. 세 명의 작자층 모두. 그치? 비극을 겪고 있거든. 거기에 밝은 노래가 싹, 밝은 후렴구가 들어가면 그 어두운 모습이 더욱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장례식에 갔는데 친구가 부모님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너희들 그럴 일이 있을 거거든, 앞으로. 친구 장례식에 이렇게 갔는데 친구가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어. 그럼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겠지. 그치? 근데 친구가 웃으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반 미친 것처럼. 그러면 훨씬 비극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이 후렴구를 통해서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됐나? 근데 보통 이걸로 해석한다. 알겠지? 이걸로. 후렴구의 기능하면 음악적인 효과 더하기 요거 정도로 본다고. 됐지? 그 다음에 1인공 절인공 하여 뭐 이럭저럭 하여 이런 뜻이야. 이럭저럭 그럭저럭 이렇게 우리 많이 쓰지, 그지? 그럭저럭 하여 낮으란 지내와 손져. 낮은 밤낮 할 때 그 낮이야. 낮은 지내왔는데 지금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낮은 이럭저럭 보냈단 말이지. 오리도 가리도는 어떻게? 이어 적은 걸 테니까 올이도 이거 이어 적으면 오리도가 되지. 맞지? 갈이도 이것도 이어 적으면 가리도가 되지. 없으는 당연히 없는이겠지. 그지? 없는 밤을한 낮을한의 반대겠지. 밤은 또 어찌하리요. 또 어찌하나. 그러니까 낮은 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날 위로해주는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마음이 울적하면 근처 친구 찾아가서 신세 한탄이나 좀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또 혼자 외로운 처지가 되는 거야. 그 밤을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맥락이라. 됐지? 이 정도 지금 정리를 좀 해주고
뒤에 남은 절반을 넘어가 보자. 지워도 되지?